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최형준 선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4월 모의고사 선택과목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확률 통계 먼저 볼 텐데요. 아직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경우의 수 쪽에 많이 모여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경우의 수 문제만 좀 잘하면은 뒤에 따는 확률이나 통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좀 문제가 어렵더라도 오답 정리 좀 확실히 해서요. 다음부터는 좀 좋은 점수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8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은 지금 A, B, C, D가 의미 아닌 정수인데요. 지금 다 더해서 10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값이 2 이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마이너스 D 더하기 2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B, C, D 5개의 수에서 어떤 거를 빼준 것이다? B하고 D만 2배를 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5개의 수합은 지금 현재 10입니다. 그러니까 10-2 곱하기 B 플러스 D가 절대값이 2 이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케이스는 B 플러스 D가 4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3개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6인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B 플러스 D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C 플러스 2도 역시 5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B 플러스 D는 4가 되고 4는 썼죠? 6이 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4가 되는 경우,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경우만 잘 계산을 해볼까요? A, B, C, D가 0 이상인 정수입니다. 자, 그래서 B 플러스 D가 4인 경우는 0,4부터 4,0까지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의 0 이상 정수합이 6인 경우의 수니까 바로 3H6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 곱하기 3H6은 지금 8컨비네이션 6, 8컨비네이션 2하고 똑같으니까 28이 됩니다. 그래서 140까지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면요. B 플러스 D가 5인 경우는 0,5부터 5,0까지 6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의 0 이상 정수합이 5인 경우의 수니까 3H5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값은 6 곱하기 지금 7컨비네이션 5, 7컨비네이션 2하고 똑같으니까 21가지, 126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찬가지로 이 경우의 수는 7가지,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수는 3H4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7 곱하기 15에서 105가지가 이 세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따라서 답은 이거를 다 더해주면은 371가지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 지금 숫자 0하고 1하고 2를 중복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하고 1하고 2를 가지고 5자리 자연수들을 만드는 것인데, 맨 앞자리에는 0이 못 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긴 쓰는데요. 0하고 1은 적어도 한 번씩은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문제 푸는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 0하고 1하고 2를 가지고 5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어떤 걸 빼주면 되겠다? 0을 아예 사용 안 하던가 또는 1을 아예 사용 안 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은 굉장히 쉽게 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맨 앞자리에만 0이 못 오니까 1 또는 2가 와야 되죠. 그래서 2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자리에는 그냥 0 또는 1 또는 2, 세 숫자가 아무렇게나 와도 되잖아요. 그 경우의 수는 바로 3의 4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자,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죠? 0이 아예 없는 경우의 수를 일단 더해주시고요. 0이 아예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각각의 자리에 1 또는 2만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는 2의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플러스 아예 1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0하고 2로만 이 5자리 수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맨 앞자리에는 0이 못 들어가니까 무조건 2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자리에는 0 또는 2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2의 4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서 어떤 게 두 번이 계산되냐면 0도 안 들어가고 1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여기에도 여기에도 둘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0도 안 들어가고 1도 안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빼줘야 됩니다. 0하고 1이 모두 다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5자리 수에 모조리 다 2만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답이 되겠죠. 꼼꼼히 한번 써볼까요? 이 경우의 수는 162가지가 되고요. 거기서 32랑 16을 더해서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47가지를 빼주면 되니까 정답은 115가지가 됩니다.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은 지금 1, 2, 3, 4, 5에서 1, 2, 3, 4로 화살표를 날려주는데 이 5개의 함수값들의 합이 현재 지금 짝수라고 합니다. 홀짝성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홀수를 홀수번 더하면 전체 홀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5개의 함수값들의 합이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중에서 홀수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아예 없을 수 있고요. 그럼 그에 따라서 짝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죠? 5개 모조리 다 짝수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홀수가 2개 있고 짝수가 3개 있는 경우, 홀수가 4개 있고 짝수가 1개 있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5개의 함수값들이 모조리 다 홀수가 아니고 5개 모두 짝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치역의 원소가 3개라고 했는데 이 공역의 원소 1, 2, 3, 4, 5 5개 중에서 짝수인 수는 2개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조리 다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치역의 원소가 3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치역의 원소 중에는 어쨌든 간에 짝수도 적어도 하나, 그 다음에 홀수도 적어도 하나는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 계속 살펴볼게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데요. 그렇다면 이 공역 1, 2, 3, 4, 5 중에서 치역 원소 3개를 뽑긴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을 수 있죠? 그렇죠. 홀수든 짝수든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니까 첫 번째 케이스, 치역의 원소 중 어떻게 된다? 홀수를 2개 뽑고 그 다음에 짝수를 1개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된다? 치역 원소가 홀수가 1개, 그 다음에 짝수가 2개, 이렇게 있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이 5개의 공역의 원소 중에서 치역 원소 3개를 뽑을 건데 홀수 2개랑 짝수 하나만 뽑을 겁니다. 그럼 홀수 1, 3, 5 중에서 2개 뽑는 경우의 수는 3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짝수 2, 4 중에 하나 뽑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치역 원소 3개 고르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 2, 3, 4, 5에서 화살표를 날릴 건데 치역이 현재 홀수 2개, 1, 3이 뽑혔고요. 짝수 하나, 2가 뽑혔다고 생각을 합시다. 됐나요? 그렇다면 1, 2, 3, 4, 5에서 요 1, 2, 3으로 이제 치역이 1, 2, 3이 되도록 화살표를 하나씩 날려줄 건데 5개의 합이, 함수값들의 합이 짝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조합이 지금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 F1부터 F5까지를 모조리 다 썼을 때 이 중에서 어떻게 홀수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짝수가 3개 있는 경우의 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1, 2, 3, 4, 5에서 1 또는 3 또는 2한테 화살표를 날려주는데 이 중에서 2개는 홀수한테 화살표를 날려줘야 되고요. 나머지 3개는 짝수한테 화살표를 날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F1부터 F5까지 수 중에서 누가 홀수냐? 이거 고르는 경우의 수가 바로 5 컨비네이션 2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하고 2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럼 1하고 2는 어떻게 해야 되죠? 1, 3한테만 화살표를 날려줘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치역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수들은 적어도 하나의 화살표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하고 3한테 하나씩만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뽑힌 2개가 1하고 3한테 하나씩 화살표를 날려주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1은 1로 가고 2는 3으로 갔다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3, 4, 5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짝수 2한테 다 몰려가면 되겠죠. 그 경우의 수는 1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바로 20가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F1부터 F5까지를 다 쓰긴 쓸 건데 이번에는 홀수가 몇 개 있다? 홀수가 4개 있고 짝수가 1개 있는 경우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5개 중에서 하나의 짝수가 될 애들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누가 짝수가 될 거냐? 그거 고르는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짝수한테 화살표를 준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치역의 원소 중에서 짝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짝수한테 화살표를 주고 나머지 4개의 원소는 홀수 2개한테 화살표를 날려줘야 되는데 각각의 원소는 적어도 하나의 화살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는 바로 몇 가지가 되겠어요? 지금 이 4개는 전부 다 둘 중에 하나한테 화살표를 날려주는 경우의 수 2의 4제곱인데
거기서 뭘 빼주죠? 하나한테 다 몰려가는 경우 두 가지만 빼주면 되겠죠. 이 예를 들었을 때는 1한테 다 몰려가는 경우, 3한테 다 몰려가는 경우 두 가지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은 바로 70까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 굉장히 쉬워요. 이 6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역 원소 3개를 골랐을 때 실제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20까지, 70까지를 더해서 90까지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 바로 540까지가 되는 거죠. 자,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치역 원소가 3개를 뽑긴 뽑을 건데 홀수를 하나 뽑고 짝수를 2개 뽑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풀면 되겠죠? 홀수 1, 3, 5 중에 하나 뽑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짝수 2, 4 두 개 다 뽑아야 되거든요. 그 경우의 수는 1가지입니다. 그래서 치역 원소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이렇게 3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지금 1, 2, 3, 4, 5에서 지금 저기 함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치역 원소 3개만 쓸게요. 홀수 1하고 짝수 2, 4가 다 뽑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1, 2, 3, 4에서 1, 2, 4로 화살표를 날려줘야겠죠. 그러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다시 첫 번째 케이스. F1부터 F5까지 함수값들 중에서 홀수가 어떻게 된다? 2개 있고 짝수가 3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 케이스 어떻게 된다? F1부터 F5까지 함수값들 중에서 홀수가 4개 있고 짝수가 1개 있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함수값이 짝수 딱 1개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역의 원소에서 이미 짝수가 2개나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의 수만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똑같아요. 이 F1부터 F5까지 중에서 누가 홀수가 될 거냐? 2개 고르는 경우의 수는 바로 OC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1하고 2를 뽑았다고 합시다. F1, F2는 홀수가 돼야 돼요. 근데 치역 원소 중에서 홀수인 거는 1 하나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얘네들한테 화살표를 다 날려주면 되고 나머지 3개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2 또는 4한테 화살표를 날려주면 되는데 각각 적어도 하나의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똑같이 푸시면 돼요.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세제곱에서 이 3개 모두 2한테 다 몰려가는 경우, 4한테 다 몰려가는 경우 2가지만 덜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10 곱하기 6에서 60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의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치역 원소 고르는 경우의 수 3가지. 그에 따른 전체 함수의 개수 60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전체 180까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답은 540하고 180 다 더해서 720까지가 답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확통 문제풀이를 모두 마쳤는데요. 예, 경우의 수 문제들이 연달아서 3개 좀 어려운 게 나와서 여러분들 좀 고생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문제풀이가 뒤에 단원에도 계속 좋은 영향을 주니까요. 오답 정리 확실히 하시고요. 6월, 9월 수능까지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모의고사 때 다시 만날게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백인내장 최영용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4월 모의고사 선택 과목 중에서 미적분 4점짜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모든 선택 과목을 다 풀어봤는데 사실 세 과목 중에서 미적분이 가장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분들도 좀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어쨌든 이게 실전이 아니라 연습이기 때문에 오답 정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선생님과 같이 좀 다뤄보고요. 이 실전에서는 정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은 어쨌든 이 급수를 구하는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일단 첫 번째 항이 어떻게 되느냐, 이 첫 번째 도형의 넓이가 어떻게 될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비가 어떻게 될까, 이 2가지만 잘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되잖아요. 자, 먼저 공비를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공비를 먼저 계산해보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첫 번째 부분의 넓이와 두 번째 부분의 넓이를 다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 넓이비는 결국에 뭐랑 똑같다? 그리는 방법이 완전히 똑같으니까 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와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의 비만 구해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넓이비가 그냥 그대로 공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직사각형의 치수를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 직사각형은 지금 가로 세로 길이가 여기가 2루트 3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반원에 내접하면서 그 다음에 요거 여기에 한 점 잡아가지고 직사각형을 그려주는데 여기서도 가로 세로 길이가 지금 루트 3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길 K라고 하면은 요만큼은 루트 3K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비는 어떻게 되냐면 이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길이 B가 2대 K니까 넓이 B는 4대 K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비는 4분의 K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K값만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서 K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A2, D2를 그냥 연장해서 요 만나는 점을 잡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지금 현재 K니까요. 이 길이는 2-K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지는 직각삼각형들. 이 직각삼각형, 모든 직각삼각형들이 전부 다 닮음이고요. 그 길이비가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1대 루트 3대 2인 직각삼각형들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2-K라는 얘기는 A2부터 시작해서 바로 요 전까지 이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된다? 루트 3 곱하기 2-K가 된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루트 3 곱하기 2-K에서 아까 요 루트 3K를 빼주면은 바로 이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길이는 어떻게 되죠? 루트 3으로 묶어내서 2-2K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써야 될 조건이 이 D2가 이 반원 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원의 중심에서 D2를 이어보면은 그냥 반지름 뭐가 나온다? 루트 3이 나온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쪽에다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 길이가 뭡니까? 아까 요거 K랑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길이만 알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K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반지름이 루트 3이잖아요. 반지름 루트 3에서 아까 이 부분의 길이만 빼주면 되겠죠. 이 부분의 길이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루트 3 곱하기 2-2K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3에서 루트 3 곱하기 2-2K를 빼주면 이 길이는 루트 3 곱하기 2K-1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주면요. 3은 바로 뭐와 같다? K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K-1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고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요. 3은 K제곱에다가 12K제곱 더하니까 13K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K 플러스 3.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K값은 양수니까요. 13분의 1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지금 공비는 4분의 K제곱이니까요. 2로 나눠서 제곱해주면 169분의 36이 공비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거의 다 풀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구해주면 되겠다? 이 첫 번째 부분의 넓이만 구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항의 넓이만 계산을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각도를 좀 살펴보면요. 이 길이가 전체 2고요. 전체 2루트 3이라고 했는데 1대2 내분점이니까 여기가 3분의 2루트 3, 3분의 4루트 3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그럼 이 직각삼각형도 어때요? 1대 루트 3이니까 요 각의 크기가 30도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역시 애초에 30도였죠? 그죠? 여기가 2고 2루트 3이니까요. 그래서 이 각의 크기 역시 30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F1G1을 잡았을 때 지금 이 원주각의 크기가 30도니까요. 원의 중심하고 잡아서 중심각의 크기를 생각해보면 여기가 6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역시 60도, 이 부분도 60도니까요. F1G1을 이어보면 여기가 60도, 그 다음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얘도 역시 60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B1, C1과 F1, G1은 평행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요. 지금 이 전체 삼각형에서 어떤 부분의 넓이만 빼주면 되겠어요? 바로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 한만 빼주면 되는데요. 이 넓이들을 각각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각형 자체는 어때요? 지금 F1과 원의 중심과 G1을 이은 삼각형의 넓이와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얘하고 얘가 평행하니까요. 밑변은 공통으로 갖고 높이가 같은 삼각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 합은 결국에 뭐랑 똑같다? 이 부채꼴의 넓이하고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의 넓이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는 3분의 4 루트 3이고 거기서 뭐만 빼주면 되겠다? 원래 이 부분의 넓이인데요. 요 삼각형을 이 삼각형으로 바꿔주면 뭐가 된다? 부채꼴의 넓이만 빼주면 되겠다.
이 부채꼴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고 중심각이 60도인 부채꼴이니까요. 2분의 파이만 덜어내시면 됩니다. 3파이에서 6분의 1 곱하니까 그렇죠. 2분의 파이만 덜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항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은 뭐가 되겠어요? 1 마이너스 169분의 36분의 그 다음에 쟤네들도 역시 6분의 1로 묶어내면은 8 루트 3 마이너스 3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169분의 133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수를 처리해 주면은 798분의 169 곱하기 8 루트 3 마이너스 3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은 지금 L1과 L2의 기울기가 각각 M1과 M2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데 L1이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 L2가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M1은요 탄젠트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M2는 탄젠트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탄젠트 값이 지금 예각이긴 한데 이 탄젠트 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알파 베타의 크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바로 알파 베타 얘네들은 모조리 다 4분의 파이보다 작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알파 베타에 대한 뭐 저 대략적인 어떤 크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계속 읽어봅시다. AB가 지금 12가 되고 그 다음 AC가 9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ABC의 외접원의 반지는 라지 R이 지금 어떻게 된다? 2분의 15다 이거죠.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을 좀 이용해보면 이 각각 B와 C에 대해서 사인 값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이 B하고 C를 알파, 베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L3도 한번 같이 활용해 볼까요? L3는 지금 이 L1을 Y축에 대해서 좌우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는 알파가 되니까 이 각 B는 어떻게 된다? 2알파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C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각각의 값을 여기서 사인 법칙을 좀 이용해 보면은 지금 사인 파이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 값은 뭐가 됩니까? 바로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이에요.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10이고 2R이 지금 15잖아요. 그래서 얘는 5분의 4가 됨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분의 4니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되죠? 일단 절대값만 생각을 해주면은 지금 3분의 4가 되는데 아까 잠시 구해뒀듯이 알파하고 베타가 지금 어떻다? 4분의 파이보다 모조리 다 작아요.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파이보다 작기 때문에 탄젠트 값은 양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3분의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이 각에 대한 사인값. 사인 2알파는 어떻게 되죠? 5분의 3이 되는 거 이것도 역시 알 수가 있죠. 사인 2알파가 5분의 3이라는 얘기는 탄젠트 2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절대값만 보시면은 4분의 3인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알파 자체가 4분의 파이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2알파 자체도 역시 2분의 파이보단 작으니까 탄젠트 값은 양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뭐를 구할 수가 있다? M1과 M2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M1과 M2는 각각 탄젠트 알파하고 탄젠트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볼까요? 탄젠트 2알파는 덧셈 정리를 이용해보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인데 탄젠트 알파가 M1이니까요. M1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2 곱하기 M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 값이 4분의 3이 되도록 M1 값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요. 3 곱하기 M1의 제곱 플러스 8 곱하기 M1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지금 되니까 인수분해가 잠시만요. 카메라 앞이니까 좀 긴장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되죠. 그래서 M1 양수입니다. 따라서 M1은 3분의 1이다. 이거 하나 일단 구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M2도 역시 한번 구해볼까요? 지금 문제에서 안 쓴 조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4다. 얘만 이용하면 탄젠트 베타, 즉 M2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을 해보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인데 탄젠트 알파는 3분의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요게 바로 M2가 됩니다. 이거 분해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는
3분의 1 플러스 m2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분모 문자 3만 좀 곱해볼까요? 3 마이너스 m2분의 1 플러스 3m2 이렇게 지금 되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4와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식 정리해주면은 3 플러스 9 곱하기 m2가 12 마이너스 4 곱하기 m2랑 같으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m2 값은 바로 13분의 9가 됩니다. 자, 그럼 다 나왔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이런 애들을 다 곱해서 78을 곱하는 거니까 3분의 1과 13분의 9를 곱해주시고 78을 곱해주면 정답은 18이 됩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fx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가족권 한번 읽어볼게요. f' 알파하고 f' 베타가 0 된다라는 거죠. f' x를 잠시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 sin x 플러스 그 다음에 sin x 플러스 x 코사인 x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지금 뭐다? 알파하고 베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상태 그대로 풀지 마시고요. 이 식을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거냐면 일단은 얘를 한쪽으로 좀 몰아줄게요. 그래서 a-1 곱하기 sin x가 누구와 같다? x 곱하기 코사인 x와 같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자, a가 지금 1보다 작습니다. 이 부분은 0이 될 수 없어요. 자, 코사인 x가 0이 될 수 없죠. 코사인 x가 0이라는 얘기는 sin x도 덩달아서 0인데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양변을 코사인 x로 나눠주고 양변을 a-1로 나눠버리면 우리가 이걸 쓸 수 있어요. 탄젠트 x가 누구와 같다? a-1분의 x와 같다. 요 방정식의 두근이 어떻게 된다? 알파하고 베타다.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y는 탄젠트 x와 y는 a-1x 그래프의 교점으로 알파 베타를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럼 좌표 평면상에서 계산을 좀 해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써놓고 탄젠트 x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가겠죠. 이 그래프가 y는 탄젠트 x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a-1분의 x를 그려주면 기울기가 음수죠. a가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알파가 지금 마이너스 파이하고 0 사이고요. 베타는 0하고 파이 사이니까 바로 이 점의 x좌표가 알파가 되고 이 점의 x좌표가 베타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냥 사소하지만 중요한 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 뭡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전부 다 원점 대칭이잖아요. 이 직선도 그렇고 탄젠트 함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교점 자체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 된다. 이런 사실을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조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는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점 좌표가 베타 콤마 탄젠트 베타고요. 이 점 좌표가 알파 콤마 탄젠트 알파입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그런데 뭐랑 같다? a-1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a-1분의 1이 누구와 같다? 플러스 베타분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베타분의 1과 같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 하나 더 구할 수가 있겠죠. a-1은 마이너스 베타하고 동일한 겁니다. 자, a-1은 마이너스 베타다. 일단 이렇게 하나 적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문제를 좀 살펴볼까요? 지금 어떤 식을 다시 한 번 더 볼 거냐면 이 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탄젠트 x가 a-1분의 x라고 했는데 아까 a-1이라고 마이너스 베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가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x에다 진짜 베타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탄젠트 베타는 어떻게 쓸 수 있다? a-1분의 베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베타 대신 a-1이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베타랑 같으니까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1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베타가 지금 0초가 파이 미만에서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베타는 어떻게 된다? 4분의 3파이. 그렇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꼼꼼하게 한번 가봅시다. a는 아까 뭐였죠? 1 마이너스 베타였잖아요. 그래서 1에서 베타를 빼주면 1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여기까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하고 a 값까지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바깥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리미트 x제곱분의 fx가 c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 x제곱분의 분자는 a 코사인 x 플러스 x 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어쨌든 수렴값 c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분모가 0으로 수렴하니까 분자도 역시 0으로 수렴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자가 0으로 수렴하려면 b는 마이너스 a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b에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해서 a하고 뭐 어떤 c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봅시다. a는 나왔으니까 c 값도 역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값은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에 지금 마이너스 a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 꼼꼼히 계산해 볼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분의 x 사인 x는 x분의 사인 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 값이 지금 현재 c죠. 그렇다면은 얘는 지금 이 수렴값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되는 거 보이시죠? 분모 분자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x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지금 2분의 1이니까 이 값은 1로 수렴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a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1 요 값이 바로 c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c 계산해 주시면요. 아까 a가 1 마이너스 4분의 3파이였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1은 바로 2분의 1 플러스 8분의 3파이다. 이렇게도 하나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알파, 베타, a하고 c 그 다음에 b도 아까 구할 수 있었죠. b가 마이너스 a잖아요. 뭐가 이렇게 많죠?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3파이. 살짝 지금 당황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a, b, c, 알파, 베타 다 구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pq도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그 계산만 좀 해봅시다. f 지금 뭘 구하는 것이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여기서 이거를 빼주면 2분의 3파이예요. 2분의 3파이를 3으로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f 2분의 파이 요거를 계산해 주는 것이죠. f 2분의 파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a 사인 2분의 파이 그 다음 플러스 식을 좀 잘못 썼죠? 잠시만요. 자, fx가 a 코사인 x죠? f'을 잘못 봤어요. a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b까지 계산을 하고 잠깐만요. 여기 끝이 아니네요. 플러스 c를 더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플러스 c 이것까지 더한 게 p 플러스 q파이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요. 어차피 얘는 0이라서 쓰나 마나고요. 2분의 파이 플러스 b는 어떻습니까? 아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3파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3파이 그 다음에 c는 2분의 1 플러스 8분의 3파이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래서 전체 계산은 이거랑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랑 이거 계산하면은 4분의 5 4분의 5니까 8분의 10 8분의 13파이 오케이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p하고 q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8분의 13이니까요. 두 개를 더해주면은 8분의 9가 되고요. 여기다가 120을 곱하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 답은 135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전체 미적분 세 문제 풀이를 마쳤는데요. 어때요? 좀 계산도 적은 편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겉보기에는 좀 풀기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류의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고 수능 때도 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차근차근 좀 정리해서 다음번에 꼭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모의고사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최영훈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4월 모의고사 수학 기하 부분만 4점짜리 문제풀이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지금 뭐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거의 평면 도형 위주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형 전반적인 성질들을 활용하면 계산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으니까요.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8번 문제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8번은 일단 타원이 나왔는데 타원의 성질들 좀 활용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문제 같이 읽어보면은 초점 좌표가 C하고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OQ 길이하고 OF 길이가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O에서 Q까지 이었을 때 이 길이랑 그 다음에 O에서 F까지 이었을 때 이 길이가 같은데 이 O가 지금 사실 또 어떻습니까? F'까지 이르는 거리 역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O는 세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외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빗변의 중점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각 Q가 90도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해볼까요? FQ하고 F'Q의 비가 1대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Q 길이를 잠시 A라고 두시면요. F'Q 길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4A가 되는 거죠. 자, 타원위에 있는 한 점에서 각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 합이 5A니까 장축 길이가 5A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PF 길이를 잠시 B라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PF' 길이는 5A-B다. 요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내저번에 직각삼각형이거든요. 내저번에 반지름이 2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삼각형 내심을 언제 배우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 않습니까? 자, 내심 그리고 삼각형 ABC 잡아서 지금 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잡아보면은 외부의 한 점에서 긋는, 이게 지금 고3 수업일까요? 중학교 2학년 수업일까요? 헷갈릴 수 있는데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어때요?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조리다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외부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가볍게 어떻게 구할 수 있죠? 2분의 얘네들을 포함하고 있는 B하고 C는 더해주고 마주보는 A를 빼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거 증명은 간단합니다. 그냥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죠. 다 더해서 C다, 다 더해서 A다, 다 더해서 B다. 이거 이용하면은 이 외부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들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기서도 얘네들을 좀 이용해서 계산을 좀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자, 요거 잘 볼게요. 지금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2다. 근데 얘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저번의 중심에서 각 접점까지 이르는 각 접점까지 선분을 그어주면은 무슨 사각형이 보이냐면 정사각형이 보이죠. 모든 각의 크기가 90도면서 인접한 두 변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반지름 2는 결국에 어떤 거랑 똑같죠? 바로 이 길이랑 똑같죠. 이 길이 역시 2가 됩니다. 근데 이 길이 2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2분의 A하고 4A는 더해주고 A가 아니죠. 2분의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모조리 다 더해주고 그러니까 A 플러스 B랑 4A를 더해준 다음에 마주보는 어떻다? 5A-B를 빼주면 5A 플러스 B 요 값이 지금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 값은 얼마가 되죠? 2가 되는 거죠. 5A 사라지고 B 자체가 2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 길이들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요. 이게 전체 길이가 A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5A-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90도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 삼각형 PF'Q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간단하게 A값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정식을 만들어 봅시다. 5A-2의 제곱은 A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4A의 제곱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고요. 식 정리를 좀 해주자면요. 25A 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4는 17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4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A가 길이니까 양수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8A 제곱이 24랑 똑같으니까 A는 바로 3이 됩니다. 자, 양수 C의 값 계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3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1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는 얼마가 되죠? 3하고 12, 1대4 대 루트 17이니까 3 루트 17이 됩니다. 그런데 이 F' 길이는 결국에 뭐랑 똑같죠? 이 C하고 똑같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C 값은 2분의 3 루트 17이 됩니다. 자, 29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 그림만 잘 그리면 한 절반 이상 푼 거거든요. 천천히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각 PRQ가 90도가 되죠. 2분의 파이가 되도록 그려지려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즉 P하고 그렇죠? 왜냐면 이 RQ가 X축에 평행하잖아요. 그러니까 PR 역시 Y축에 평행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PR이 이렇게 그려져서 R이 여기 잡히고 그 다음에 Q가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Q가 어디엔가 있는데 Q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P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다음에 어디에 있다? 그 준선과의 교점 X는 마이너스 P
여기에 교점이 지금 Q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림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서 문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서 그림을 잘 그려보면 지금 이런 모양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단순하게 계산만 좀 해볼게요. 지금 y제곱은 4px잖아요. 그래서 점P 좌표를 어떻게 쓸 거냐면 x1, y1이라고 그냥 씁시다. 그 다음에 r은 x1, 마이너스 y1 이렇게 되고요. y1은 양수죠 지금 여기선. 그 다음에 q는 어떻게 되죠? x좌표는 마이너스 p고요. y좌표는 r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y1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식을 좀 만들어 볼까요? x원, y1은 어쨌든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y1의 제곱은 4p 곱하기 x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 접선식은 어떻게 됩니까? 접선식은 y1, y는 2p 곱하기 x 플러스 x1이잖아요. 근데 얘가 어디 위에, 이 위에 누가 있다?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이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고스란히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2p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플러스 x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뭐랑 같습니까? 마이너스 4p x1하고 똑같죠? 바로 위에 있는 식이요. 그래서 양변 2p로 나눠버리면 x1은 어떻게 된다? 3분의 1p다. 요걸 하나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일종의 연립방정식 문제 푸는 거니까 하나하나 구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p 그 다음에 y1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3분의 1p를 대입하면 y1의 제곱이 3분의 4p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3분의 2루트 3p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r의 좌표는 3분의 1p,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3p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q좌표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3p 일단 이렇게 모조리 다 쓸 수 있습니다. 미지수가 p 하나로 좁혀졌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40이라고 합니다. 사각형은 뭐 f가 여기 이렇게 잡힐 텐데 지금 p하고 q를 이어주고요. q하고 r, 그 다음에 r하고 f, p하고 f 이렇게 다 더해주면 되겠죠. 일단은 p에서 q까지 이르는 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x좌표 차가 3분의 4p가 나고요. y좌표 차가 3분의 4루트 3p가 나오니까 이게 1대 루트 3대 2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는 3분의 8p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좀 계산을 줄일 수 있는 게 P에서 F까지 이르는 거리는 뭐랑 똑같죠? P에서 준선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점 P에서 F까지 이르는 거리는 점 P에서 준선까지 이르는 거리랑 똑같죠? 근데 점 P의 X좌표가 3분의 1P고요. 그 다음에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니까 이 길이는 3분의 4P가 나오죠. 그래서 이 길이도 3분의 4p, 이 길이도 3분의 4p, 이 길이도 3분의 4p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사각형 둘레는 아까 요 전체 길이가 3분의 8p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뭐다? 3분의 4p, 3분의 4p, 3분의 4p를 다 더해주면은 4p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140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요. 3분의 20p가 140이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P값은 21이 됩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30번은 쌍곡선 지금 10분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했으니까 주축 길이가 지금 2루트 10이죠. 그럼 첫 번째 PF 길이를 D라고 두면요. PF'이요. 그럼 PF의 길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D 플러스 2루트 1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F'PF의 넓이가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15라고 합니다. 그럼 밑변하고 높이 다 나왔으니까 D 곱하기 D 플러스 2루트 10. 이 값이 얼마가 된다? 30이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D 값만 구해주시면 거의 다 푼 겁니다. 2루트 10 D 마이너스 30은 0이고 계산만 좀 꼼꼼히 해볼까요? D는 마이너스 루트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0 이렇게 되는데 길이니까 음수가 될 수는 없죠. 플러스가 써지면 D는 루트 1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치수를 적어보면 요 길이는 루트 10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3루트 10이고요. 3루트 10. 그 다음에 전체 F' 길이는 어떻게 되죠? 1대 3대 루트 10이니까 실제 길이는 1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쌍곡선 식은 어떻게 됩니까? 초점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5,0이고요.
그 다음에 주축이 지금 주축 길이가 2루트 5가 되는 거니까 2루트 10이죠. 2루트 10이 되니까 10분의 x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15분의 y제곱은 1이다. 여기까지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다 됐어요. 지금 L1, L2는 어떤 접선이냐면 지금 PF'의 평행한 접선이거든요. 그렇다면 PF'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PF'의 기울기는 여기서 수선해발 내려서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만 생각하면 되고요. 아니면 기울기의 정의, 이 길이분의 이 길이만 따져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여지는 이 직각삼각형하고 전체 큰 직각삼각형은 닮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짧은 변 대 긴 변의 길이비는 결국에 뭐랑 똑같다? PF' 대 PF의 B하고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루트 10분의 3루트 10이니까 이거분의 이거는 얼마가 되죠? 3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뭐 그러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울기 자체는 뭐다? 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니까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 3으로 그냥 바로 나오죠. 어쨌든 핵심은 뭐다? 이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 끝났네요. 이러한 쌍곡선에서 기울기가 3인 접선식을 구해보면요. y는 3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0 마이너스 15 이렇게 지금 나오네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5루트 3 이렇게 지금 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x 절편이 어디서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루트 3,0에서 x 절편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는 얼마가 되죠? 3분의 10 루트 3이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은 13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4점짜리 풀이를 모두 마쳤고요. 예,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복잡해 보여도 충분히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문제가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끈질기게 끝까지 한번 오답 정리하시고 실전에서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모의고사로 다시 만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